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화학의 기본 원리는 원자는 화학적으로 소멸하거나 붕괴, 생성되지 않으며 원소 역시 화학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연금술이나 신화 속의 기적은 화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을 바꿔본다면 모든 것은 집단적인 거동의 결과니 전자 수준에서 교란할 수만 있다면 작게나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양자 기만 기술의 탄생에 대해서입니다. 화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했던 것은 역시 연금술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대화학의 밑거름이 된 수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끝내 이루지 못하고 연금 사기꾼이라는 기만적인 마지막으로 이어졌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연금술의 탄생에서 오히려 간접적으로나마 성공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톡홀름 파피루스라고도 불리는 파피루스 그라이쿠스 홀미엔시스는 19세기 초 이집트 테베 지역의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이 파피루스는 스웨덴 노르웨이의 알렉산드리아 부영사였던 조반니 다나스타시가 다른 파피루스 문헌과 함께 수집한 후 1828년 그중 일부를 네덜란드 정부에 판매했으며 스톡홀름 파피루스는 1832년에 스웨덴 정부에 기증됩니다. 고대 연금술에 대한 가장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자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염료 제조법과 보석, 진주, 금속 제조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파피루스는 일부 연금술적 변형이 속임수와 관련이 있다는 최초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법은 구리 물건을 금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법은 현재 사용되는 전기도금과는 다릅니다. 구리 물체에 금가루와 납가루를 혼합해 문지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비율로 섞어 표면에 문지르는데 표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기름이나 특별한 용액을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지르는 동안 물리적 마찰과 함께 열이 발생하거나 포함된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금처럼 보이는 표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납은 금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합금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납과 금의 합금은 선명한 황금빛 대신 회색에 가까워지기에 적절한 비율이 필요했다고 하며 특히 구리 표면에 납이 녹으면서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어 도금이 이루어져 관찰되기로 구리는 금이 됩니다. 구리와 금의 합금은 분홍색에 가까운 색상을 보여 납이 함께 안정화층으로 사용되어야 노란색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열이 가해져도 납은 변질되거나 제거되지만 금은 잔여물로 남기 때문에 정밀하게 제조된 경우 분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정의되고 성질이 규정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관측되고 특성이 확인되어야 의미를 갖기에 바꿔 말하면 인간의 감지나 관측, 표출되는 특성을 기이한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물질이 바뀐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예로 빛을 이용해 물질을 인식하는 인간의 시각을 과학적 원리로 교란하거나 뇌가 처리하는 기작을 왜곡해 정보를 입력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정밀 기만 행위는 광학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원리가 제시된 후 5년이 지난 현재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만 행위에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가 바로 테라헤르츠 펄스 레이저입니다. 헤르츠는 주파수의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중 테라헤르츠는 적외선과 가시광선, 자외선에 걸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측하고 제어하는 물질의 특성 대부분이 이 세 파장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테라헤르츠 레이저는 물질의 국소 정보 변경이나 제어에 유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테라헤르츠는 피코초 단위에 속해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과 관계되는데 이보다 다루기 편한 킬로나 메가, 기가헤르츠는 왜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이러한 대역의 에너지는 물질 내의 원자나 분자 결합을 직접적으로 조작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자의 스핀이나 핵 자기 공명과 같은 매우 낮은 에너지 상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파장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진동 주파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명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마치 거대한 종을 아주 약하고 불규칙한 힘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테라헤르츠 파장은 물질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며 원하는 물리적 상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테라헤르츠는 환산한다면 수 밀리 전자볼트 에너지에 해당하며 이는 물질 내부의 집단적 모드나
격자 진동과 같은 현상의 에너지 스케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레이저는 결국 증폭된 빛에 해당하며 빛은 우리의 시각적 정보와 관련됩니다. 납의 광학적 특성을 조작해 반사되는 빛이 금의 반사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반사 스펙트럼은 귀금속 특유의 색상이나 광채와 관련됩니다. 이러한 제어가 양자 추적 제어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한되며 금속 샘플에 테라헤르츠 펄스 레이저를 조사해 양자 상태를 변화시켜 관찰 가능한 스펙트럼을 미리 지정된 목표로 유도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레이저 포인터를 쪼여 움직임을 이끄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이러한 제어가 가능한 것은 모든 물질은 격자 혹은 분자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은 다시금 전자로 모두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학 결합의 원리인 만큼 이 전자들을 제어한다면 모든 화학적 특성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레이저는 물질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결과 의도대로 무언가 변화하고 우리는 관측되는 물질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수정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SF 소설 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현상은 구동 임포스터라 불리는데 주어진 시스템의 반응을 완전히 다른 물질의 반응을 모방하도록 조정하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화학적인 방식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자 구름을 변형함으로 무엇이든 다른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동 임포스터를 다른 방식으로는 양자 가면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인 척 가면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테라헤르츠의 강력한 레이저 펄스로 물질 내부의 전자나 원자 같은 입자들의 집단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유전 특성이나 전도성과 같은 거시적 성질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정보의 기만 행위인 만큼 양자 기만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원론적으로는 납을 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어장이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시스템의 반응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금과 같이 거대한 집단을 다루기보다는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변형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것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 이야기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굽어진 형태의 분자인 물을 술의 성분인 에탄올이나 다른 알코올 물질인 아이소프로파놀 혹은 에틸렌 글라이콜로 바꾸는, 정확히는 가면을 씌워 기만하는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폴라론의 주파수를 조절해 서로 다른 액체가 동일한 동적 특성을 갖도록 만든 것인데 저렴하고 흔한 물질로 더 비싸고 희귀한 물질의 특성을 흉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연금술이나 기적과 다름없는 기만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폴라론이란 전자가 고체 물질, 즉 결정 격자 속을 이동할 때 전자의 전기장으로 인해 주변 원자들의 위치가 살짝 변형되는데 이 전자와 변형된 주변 원자들의 덩어리가 진흙 덩어리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와 그 전자로 인해 왜곡된 주변 물질들의 합쳐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폴라론은 실제 입자는 아니지만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거동하기 때문에 준입자라 불립니다.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용매화된 전자와 극성 분자의 집단 진동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 물 폴라론을 아이소프로파놀과 유사한 상태로 조각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변형이 가능한데 물질에는 전하 줄무늬와 같은 초전도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열되어 존재합니다. 결정격자에 테라헤르츠 레이저 펄스를 쪼여 전하 줄무늬를 녹여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초전도성을 띠지 않는 온도나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초전도 현상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연구는 초전도체가 작동하는 온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온 초전도체의 탄생을 조력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 중 하나로도 고려됩니다. 물질의 양자 상태나 특성을 미리 정해준 경로를 따라가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양자 제어 기술이나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모방하도록 해 무려 도체와 부도체의 전류 특성을 서로 흉내내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규정했던 모든 물질을 빛을 이용해 가면을 씌우고 바꿔보는 기묘한 기술이 시작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에 속한 테라헤르츠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 물질의 폴라론이나 전자 분포 등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모든 화학적 근원을 이루는 성질에 가면을 씌워 관측되는 모든 것을 기만하고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 납을 금으로 보이게 하거나 물이 알코올로 인식되고 도체와 부도체가 서로 변화하거나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조작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 양자 기만은 언젠가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등장할 듯합니다.